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뜨거운 2022 시즌을 모두 마친 프로야구가 이제는 스토브리그, 즉 FA 시장으로 부쩍 쌀쌀해진 겨울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캠프도 마치고 이제 휴식을 통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 기자는 어느 팀이 가장 관심이 가나요? 최근에 저희 스포츠아의 우승팀 SSG 한국 시리즈 MVP 김강민 선수, 두산의 신인상 정철원 선수 나와서 성공 스토리 들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이를 악물고 맨 밑에서 치열하게 치고 올라올 팀이 좀 궁금해서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열성 팬들이 유독 많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최근에 FA 선수들을 여러 영입하는 등 깜짝 소식도 많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스포츠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죠. 스포츠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몸도 마음도 단단하게 만드는 이지풍 수석 트레이너 코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하나이글스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도 아니고 이 코치가 나오셔서 좀 모든 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 이름만큼이나 좀 독특하고 팬덤도 좀 확실하게 있는 분이어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단순히 트레이너가 아니라 트레이너 코치입니다. 좀 직함부터 좀 약간 생소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은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치라는 직함을 붙여주면 위상을 올려준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하.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다른 건 없어요. 네. 예전에는 컨디셔닝 코치라고도 하고 멘털 코치, 멘털을 잡아주는 코치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몸을 일단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부상이 생겼을 때 뭐 재활, 치료 이런 뭐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 멘탈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력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비선수 출신도 이렇게 코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뭐 선수들 야구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진프 코치의 좀 특별한 좀 지도법 얘기에 앞서서 또 열성 팬이 많은 한화 이글스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캠프가 좀 끝나면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겨울잠에 프로야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야구도 하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좀 휴가 같은데 어떻게 지내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잠 자고 있고요. 각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평상시에 못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행 다니는 선수들도 있고 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해외 개인 훈련 가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여기 한국이 이제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연습하러 가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찐 팬들이 많은 이 한화 이글스가요, 올해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 이제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마무리 훈련 기간이나 스프링 캠프 기간에 모든 팀들이 항상 희망적이기 때문에 네. 하나 이글스 역시도 희망차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처럼 준비를 잘 꾸준히 계속하면 올해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지풍 코치가 어떤 분인지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구선영의 프로필! 일반 학생으로 고려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2004년 현대 유니콘스 트레이너로 활약을 시작. 2008년부터는 히어로즈에서 수석 트레이너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1군 트레이너 코치로 승격해 2017년까지 히어로즈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올려 2018년 KT 위즈에서 1군 트레이닝 코치로, 2020년 1군 컨디셔닝 코치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화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지풍 코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람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으면 또 다른 일을 했겠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능력 없는 선수들 뭐 잘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실. 성적이 그동안 좀 잘 좋은 성적을 내면서 트레이너라는 직함, 위상도 과거보다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코치라는 직함이 붙었잖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하고 얼마나 좀 많이 위상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앞세대 선배들은 이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나은 대우를 받고 구단에서 어쨌든 많은 대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게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코치가 되면서 또 소속팀들이 다 잘 되면서 성공의 숨은 원동력으로 꼽히고 또 집중 조명도 그때마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 다들 궁금해하던데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질문에서 제가 이제 비선수 출신이란 핸디캡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야구 선수들한테 제 의견이 잘 이제 먹혀 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구 선수들이나 이제 야구 지도자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견 없이 선수들을 대하고 야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이즈풍 코치가 불어넣는 바람, 한화는 이제 진행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팀의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한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타 팀에 비해서 어쨌든 파워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겨울 동안에 중점적으로 많이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힘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많이 나아졌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선수가 서서히 좋아지게끔 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때는 이지품 코치한테 직접 고맙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종종 하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올해 한화에서 27개 홀드를 기록해 구단 신기록 세운 김범수 선수인데 데뷔 7년 만에 잠재력을 폭발시키고는 이 코치한테 또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어떤 면을 좀 개선시켰다고 할까요? 보완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능력이 출중한 선수였는데 마운드에서 이제 불안 수준이 조금 높은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김범수 선수랑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어떤 팁을 줬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투수가 공을 던져도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를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투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선수가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까지 언제 얘기를 해야지 잘 받아들일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와 저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제 이야기가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잘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장민재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눈부신 활약으로 한화의 에이스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이후 최고 성적도 내고 3년 만에 109 이상 던지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비결이요, 훈련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포함해서 이제 장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게임 이외에 연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러닝을 한다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투구를 한다거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저는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게임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스포츠의 시그니처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달라지는 한화, 내년 최소 탈꼴찌 한다. 아니,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오!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당연히 올해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코치라면 사실 연습을 더해, 몸으로 한 연습을 더해라고 할 법한데 거꾸로 하는 지도자가 좀 나오셔서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런 얘기 때문에 프로야구계에서는 좀 이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것 같아요. 시기 질투 반대 의견도 좀 굉장히 많고 안티 팬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요. 예전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에서 일을 할 때 연경혁 감독님도 이제 저하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반신반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니까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 저보다 더 휴식을 더 강조하시는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요, 이 눈부신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코치의 이 지도법이 다르다 할 수 있어도 진짜 틀리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시절 홈런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3년까지도 괜찮았던 홈런 수준이 2014년에 급증을 하면서 이 코치의 트레이닝이 확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병호, 강정호, 유한준, 서건창 선수들이 주요 선수들이 홈런이 비약적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비법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또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다라고 했는데 흔히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좀 다른 접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그 전지훈련을 갔는데 상대팀 이제 연습 게임을 한번 잡힌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팀 감독님께서 이제 그 팀에 있는 이제 트레이닝 코치한테 넥센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몸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 트레이닝 코치가 넥센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우리는 웨이트를 2시간씩 하잖아, 지금. 근데 왜 우리 선수들 몸이 이런데 왜 넥센 선수들 몸이 좋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웨이트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웨이트를, 어느 팀이든 웨이트를 다 열심히 하는데 웨이트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예를 들면 연습이나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웨이트를 하더라도 휴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다른 특별한 비법보다 잘 쉬게 한 게 그 내용이지 않을까. 쉬어라고 해도 어쨌든 다 숨어서 또 할 거기 때문에. 연습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네, 뭐 숨어서 주차장에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쉬라고 해야지 그나마 몸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박병호 선수가 52개 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르고요. 서건창 선수는 200안타를 때리는 등 MVP까지 받았습니다만 처음에는 또 전에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도법을 다들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또 기존 감독님들이랑 코치분들한테 좀 불안한 시선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단적인 예가 있을까요? 벌크업 하면은 느려진다고. 네. 둔해진다. 네, 둔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선수들이 결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선수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이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육을 많이 키운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크게 키우면서 이 뚜렷하게 성장한 선수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수 코치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은 투수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뭐 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미국의 지금 오타니 같은 선수들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몸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제 약 원로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오타니는 결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투수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몇몇의 선수들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찾아본 바 70에서 80% 정도가 과체중이거든요.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저절로 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잘하려면 그렇게 몸이 되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 경우에는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김범수 선수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인터넷 나무위키에는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원래 뚱뚱하던 선수는 계속 뚱뚱하고 안 뚱뚱하던 선수는 뚱보가 되고 못 만들어진 선수는 아무도 없다며 까인다. 정말 잔인하지만 해명을 좀 해보자면요. 각 구단에 뚱뚱하다고 생각되는 선수들 명단을 예를 들면 추려서 인터넷에 그 선수들 이름과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으면 그런 선수들은 거의 매년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팀에 갔을 때 우리가 봐도 뚱뚱하거나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의 선수들을 제가 만나면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살을 계속 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팀을 가도 저를 만나기 전에 살이 항상 많이 쪘었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이제 살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더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정체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조금씩 체지방을 줄여 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팬들한테는. 저도 사실은 마음 먹으면 지금 뭐 한 달에 10kg씩은 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kg를 빼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사실은 12kg, 13kg가 더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게 만약에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면 전 세계 다이어트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진 않았겠죠.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든 것이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살이 계속 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선수들한테 다이어트를 강조를 하면 선수들은 사실은 안 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안 먹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살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할 때 슬라이드 제목으로 하나 썼던 게 모든 다이어트는 다 성공을 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그래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도 제 몸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선수들께 알려주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는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또 이지풍 코치가 나온다고 해서 찾아보니까요. 책도 발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방금 말씀하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뭐죠? 뛰지 마라 지친다. 거의 뭐 운동 부족 저한테나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운동선수한테 뛰지 말라니. 지금까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선수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야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위로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수들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또 앞만 보고 전력 질주 하다 보니 결과가 좋지 않은 거에 있어서 제 책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 시즌이 참 긴데 처음부터 좀 서두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좀 준비하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야구 시즌을 이제 마라톤에 잘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초반부터 막 전력 질주하는 몇몇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완주 못하죠. 네, 완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속도를 잘 조절해서 완주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완주를 하기 위한 꾸준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본 거는요. 프로야구 선수라면 어느 정도 다 성공할 실력을 갖췄는데 이 주변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라고도 책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프로야구단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입단을 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들어보지 못했던 기본기가 없다는 얘기를 프로에 오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본기가 없는데 프로를 어떻게 왔지? 그래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나 기본기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프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주눅이 들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그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 계속 잘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생각들이나 그런 환경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잘못은 선수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개선하면 최선이고 사실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본인이 그 잘못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잘못이든 이게 실패의 원인이 뭔지 그런 걸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타이밍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어떤 선수?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처음 부산 원정을 갔는데 이제 야구장에 이제 음식이 차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맛있는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1년 내내 항상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이제 밀가루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는데 어떤 선수가 코치님 이 케이크 전국에서 제일 맛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초간 고민을 했습니다. 먹을까 말까. 그래서 먹었어요. 이 선수와의 이 관계 교감을 위해서.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다 보면 똑같이 아까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관계를 제가 형성한 다음에 김범수 선수가 벼랑 끝에 몰리거나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오면 그때 제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요, 전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돌바로 X 질문. 매일 조언해주는 만큼 나도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 하나, 둘, 셋. 안 받아들여요? X라고요? 본인은 안 받아들이면서 선수들은 막 강요를 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뭐 모든 어머니들이 비슷하신데 저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시니 그래서 제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잔소리 제가 들을 요청할 만한-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려면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선수든 또 팀이든 조직이든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야구가 이제 다른 종목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패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가 저는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모 팀의 엄청 대단한 선수는 만약에 한 2게임 정도 안타가 안 나오면 커피를 다 돌린대요. 이 당연한 실패를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운이 조금 다시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냥 커피를 돌리고, 이런 실패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책에 쓴 내용이지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대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20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20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많은 실패를 거두면서 나중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길게 보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실패를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어떻게 잘 우리가 경험하고 잘 받아들이는지가 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담담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요? 야구를 선수들의 이제 설명할 때 안타가 못 치면 예를 들면 3할 타자가 100번 나가면 70번이 실패인데 이정우 선수는 3할 오픈을 치잖아요. 그럼 100번 나가면 65번의 실패인데 사실은 또 크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원래 뭐 필연적으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좀 선수 개인한테 좀 국한시키자면 이 문제를 좀 딛고 넘어서려면은 자기 진단이 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벼랑 끝까지 몰려서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중요할 텐데 이런 선수에게는 좀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늪에 빠질 때까지 저는 또 기다립니다. 선수가 늪에 빠질 때까지. 예. 예, 본인이 늪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늪에 빠져서 자기가 엄청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면 다음에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좀 쉽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잘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험을 하되 그 경험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때까지 저는 준비를 잘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항상 준비를 해서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코치가 사실 작년에는 야인으로 좀 지내다가 하나로 이번에 돌아온 걸로 아는데 많은 좀 고민 끝에 복귀한 이유 그리고 좀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포부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성적 나는 팀, 야구를 잘하는 팀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고 꼴찌하는 팀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다시 또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 이글스도 더 좋은 팀, 더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를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생각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야구팬 또 하나 야구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그동안 하나 이글스가 성적이 안 났지만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